삼성중공업 사내 화장실에서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족과 사측은 산재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창원 북면 신도시 지역에 추진하던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원거리 통학을 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갑질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남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일해온 한 40대 노동자가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입구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15일 삼성중공업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고 최영식 씨의 빈소입니다. 최 씨는 33년간 삼성중공업에 일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용접반장 일을 해왔지만 지난해 8월 구조조정으로 평사원으로 자천됐습니다. 최 씨는 자천된 이후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과 맞지 않는 작업 환경에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괴롭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반 노조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해 직위가 해제되고 자신과 전혀 상관도 없는 타 부서에 가서 적응을 못해서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뇌출혈을 당했다면 이 또한 당연하게 산재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는 그 책임을 결국에는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족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족들은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최 씨가 인사이동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인은 아버지 기일에도 출근할 만큼 애사심이 강했다며 회사가 먼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로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보상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헌신을 다해 몸바쳐 일한 저희 신랑 오로지 명예 회복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회사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본인이 동의했고 산재 처리는 가족이 신청하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처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의 경우 개인차가 존재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개인적인 차이가 많아 일률적으로 산재보험 인정 가능성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와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5,000여 세대의 창원 북면 신도시에는 주소지가 북면으로 돼 있는 고등학생 수만 800여 명에 달하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계속됐는데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창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게 이유인데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북면 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북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예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교육부는 학군으로 묶이는 창원 의창구, 성산구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설립 수요가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면 지역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한데 왜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취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고등학생 있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나가요, 이사를 다시. 초등학교 2개, 이게 초등학교가 9반 뭐 이렇게 있다던데. 걔네들이 그러면 그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째서 안 늘어난다는 게고. 현재 북면에 있는 중학교는 감계중학교와 2020년 개교 예정인 창북중학교 2곳, 고등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북면 지역 고등학생이 1000여 명을 넘어서 오는 2025년에는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 대신 마산 가포구를 북면으로 옮기려다 동문회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전도 하지 못했던 도교육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이게 저희가 조금 아직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어떤 설립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전체 학생 수는 매년 200에서 3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학군으로 묶여 해당 시군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해 신설이 추진됩니다. 정작 학생 수가 늘어 고등학교가 필요한 신도시가 이 제도에 발목 잡히면서 북면 지역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평균 20km 거리를 버스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하는 CJ헬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동 프로젝트 강소기업이 힘이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산업기계를 제작하며 4년 만에 급성장하고 있는 T&I를 소개합니다. 연구개발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수출된 자동화 기계에 대해 고객 반응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개선을 더 하면은 효율이 한 30에서 40%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T&I는 지난 2015년 문을 연 맞춤형 자동화 기계 생산업체입니다. 기업에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화 기계를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유지 보수합니다. 직원 19명의 신생 중소기업이지만 4년 만에 연매출은 2억 원에서 180억 원대로 900% 신장됐습니다. 20년 넘게 자동화 기계 제작, 보수 전문 프리랜서로 일해온 송파선 대표를 믿고 관련 업체에서 일을 맡긴 덕분입니다. 고객의 신뢰와 기술을 인정받아 고객사 임원들이 창업을 한번 해보라고 권한을 해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저조했던 초기 2년 동안은 허리끈을 졸라매야 했습니다. 부족한 자본력에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은 기업체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웠습니다. 송 대표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섰고 이듬해 매출 9배, 직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원들과 현장에서 몇 년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서로 일을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인력 양성을 하여 직원들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 부서를 신설하며 전문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도 가입해 젊은 기업으로의 발돋움도 시작했습니다. 각종 산업 설비 기계를 납품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T&I. 앞으로는 이처럼 버려지는 폐 장비를 새로 설계한 신제품으로 탄생시키는 등 사업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를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고 있지만 독자 기술력을 확보해 역제한하며 T&I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800만 불에 도전해 연 2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우수한 기술로 베트남 자동화 시장에 진출하여 향후 남방아시아 시장 석권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 T&I가 되겠습니다. 국내 제조업 부진 속에서도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순항 중인 T&I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 대표 기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갑질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남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경남도 교육청 노동조합은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갑질 언행 논란에 해당 교장을 면담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경남도 교육청에 조사와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주 감사를 진행해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를 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서 제정하려는 학생인권 조례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고 학생들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남도의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동부가 신해양 거점 도시로 도약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마산항 제2개항을 선언하고 창원을 동부가 신해양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허 시장은 3대 전략 목표 16개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했던 해양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산항은 시민이 여가항만으로, 진해항은 크루즈선 전용 터미널로, 제2신항은 동부가 최대 물류허브 항만으로 특화하는 한편 창원 도시해양공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는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5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4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측 간담회가 30일 창원시 의창구청 4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1시 반대 측, 3시 찬성 측으로 나눠 각각 열리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듣고 이해 당사자와 신세계 측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지난 26일 한국갈등관리센터와 한국갤럽 2개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2번째 사랑 이어가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김해시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훈련생들의 난타 공연과 부모 자조 모임의 기타 연주 등 재능 기부 형태 공연이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또 점심 식사와 기념품, 커피 등 기부도 잇따랐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근로자 복지타운 3층에 자리 잡은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와 교육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개소식에서 창원형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하균환 변호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상한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이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하만 출신 서울 인사들의 모임인 재경 하만향후회가 국내 대기업 회장의 동상과 송덕비를 군북면 사무소 건립 예정지에 세우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만 군북 출신의 대기업 회장, 알려진 바로는 효성그룹의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보통 우리가 시골이라 좀 그렇지만 이제 고향 동네에 유명하신 분이나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업적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기리고자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의령의 이병철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 출신들 이제 재경 하만 향후의 분들이 이 고조 홍재 회장이 하만 출신이니까 거기 하만 지역에 마침 이제 효성그룹이 땅을 사서 거기 갖고 있는 그 위치를 면사무소 딱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창업주의 동상을 세우고 또 송덕비를 세우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향을 떠난 타향에 있으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또 타향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는 지역 출신 유명한 분들 예. 또 특히 경제적으로 업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심점을 삼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이제 또 지역민에 대해서 좀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경제적으로 돈 잘 벌었거나 또 뭐 사업에 성공하면 다 동상을 세우고 송덕비를 세우냐. 더구나 거기가 면 입구에 딱 잘 보이는 곳인데 예. 세우려면 당신들의 제실이나 당신들의 그 생가터에 세우지 왜 어떤 공계획으로 된 거기에 세우냐라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부지가 군 계획시설이 들어오기를 한 곳이라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땅 3필지를 보면 2개 필지가 효성그룹 소유고 1개 필지가 개인 사유지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땅 소유주가 그래서 이 계획시설에 들어오려는 부지다 보니까 변경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고 하만군이 그래서 변경을 할 건지 여론 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반발이 나온 거죠. 네. 보니까 일단은 호성에서 땅 2필지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땅은 전반적으로 한 100평 정도 이제 예. 규모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땅 소유주와 이게 효성 이 소유주가 이게 군 계획 시설, 이 공공청사가 들어올 시설을 좀 해제를 하고 변경해 달라. 이걸 이제 하만군에 요청을 한 과정에서 이쪽 지역 주민들이 한 6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한 상태죠. 예. 그래서 그쪽 군복면에 이제 한 6천여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한 이제 10% 정도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아마 이 민원을 이제 접수를 해서 하만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렇게 민원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그런 여론과 하만군청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절차상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또 이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찬성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계획 변경 과정은 또 하만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이제 행정적인 절차와 지역의 여론, 이 갈등이 좀 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굳이 효성이 대기업이 이런 동상을 세우고 이 공덕비를 세우는데 이 대기업이 앞장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이 자동차로 고속도로 지나서 이게 이 창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효성 이게 사인판이 있어요. 그 사인판에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다.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하만 이게 군민들 그리고 군복 면민들에게 정말 곁에 있었던 이게 대기업의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처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하만군이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말을 좀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지 법적 효력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땅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뭘 하느냐 이럴 수가 예. 있겠죠. 여기 땅은 이제 효성에서 사들인 땅이거나 또 그 일가가 산 땅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토지는 그 어떤 대단히 큰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떤 예. 규제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 계획을 세웁니다. 네. 여기는 공공청사로 이렇게 계획된 곳이라서 거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이때 건축 허가를 해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송덕비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 땅이라도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쪽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원하겠지만 한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 현대사에 우리를 부강하게 해줬다고 평가받는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조차도 예. 박근혜 대통령 때 78만 명이 다녀갔지만 지금 매년 20만 명이 안 되는 추세로 지금 줄고 있거든요. 효성그룹이 뭐 경제적으로 대기업이긴 하지만 재계 순위가 또 뭐 10위 안에 드는 것도 아니고 22위고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네에 어떤 업적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의 평가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적으로는 풀려서 뭐 세운다고 하더라도 민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 참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은 뭐 박정희 생가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분들의 생가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 자원화돼서 오히려 외부 지역민들을 좀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긴 한데 국민들이 무조건 이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거는 결국 그 지역에 특수하게 아주 좋은 자리에 이제 소공원, 조그만 공원이 들어서고 그 공원 내에 이제 동상과 공덕비를 건립한다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효성과 이게 창업주가 네. 이 함안군과 경남 안 그러면 전체 이 한국 사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이 사회적 공헌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런데 국민들 입장이나 면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여적인 측면에는 큰 게 없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창업주고 대기업 이게 창업주라면 무조건 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 뭐 역사적인 이 검증 절차랄까 그분이 사회 활동했던데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랄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을 했는지 함안군에는 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예.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함안 군민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효성 자체 기업에서 지금 땅 2필지를 가지고 있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려면 차라리 좀 큰 이게 땅을 이게 땅에다가 어떤 효성 박물관 같은 거를 지어서 네. 주민들한테도 공개하고 그리고 기업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했던 배경들 그런 걸 좀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안에 뭐 동상 세워도 되고요. 네. 그런 자구 노력이 필요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공덕비랄까 동상이라는 게 이제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제도에 보면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이 대통령께서는 이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생각 한번 가보면 정말 흐름하기 짝이 없어요. 손도 대지도 못하고 그 제시에서는 건립을 하려는데 대통령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반대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함안군의 입장도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행정 절차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함안 이제 군수께서 본인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유치하겠다면 저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될 때는 동상이 건립되고 공덕비가 세워지고 주민들이 그 정도 한 1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상이 건립되었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걸 이게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군수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효성이 정말 지역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어떤 기념관이나 효성 기념관 이런 것들 함안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헌신할 수 있는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거 봅니다. 예,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동상 건립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 공백을 마치고 다시 경남호의 키를 잡았습니다. 이에 김 지사의 복귀 전과 후의 도정 운영 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몇 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김 지사의 보관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이야기로 앞으로의 김경수 도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 지사가 수감 생활 77일 만에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정혁신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저는 이 김경수 도지사 개인적으로도 이제 77일간 이게 이 교도소에 계시면서 많은 이 고민과 사색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석이 되었을 때 이 도정 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이제 하셨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 이제 복귀하자 말자 뭐 혁신 전략 회의도 운영을 하고 또 진주 이제 방화 살인 사건 그 분향소도 직접 찾아가시고 서부청사에 또 가셔서 민원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런 부분 내에서 본인이 이제 도정 과제 100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점적으로 뭐 경제 혁신, 사회 혁신, 그리고 이제 도정 혁신 이걸 하고 계신데 저는 이건 처음 7월 1일 작년 이제 부임했을 때와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뭐 혁신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말이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말은 그냥 새로운 생각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자 이 정도로 해석한다면 그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 도민과 도공무원, 도지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이 보장된다면 아마 이제 재판 과정도 이제 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 전략 회의 지난 22일 오전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대대적인 발탁 승진 그리고 특별 승진 인사 이 부분을 좀 예고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 지사가 그날 그 혁신 성장 회의에서 이제 추진 회의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혁신이라는 말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 지사님은 경제, 사회 그리고 도정 혁신을 주모토로 하고 그 우리 도정 구호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완전히 새롭다는 게 결국 혁신이잖아요. 근데 그 혁신의 주체는 관이 민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혁신을 이제 심고 이해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당근과 같은 카드를 꺼낸 것이 이제 승진 또 특별 승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 지사님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조선 그리고 기계공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쇠퇴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이걸 혁신을 해서 스마트 산단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성장시키자고자 하는 혁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룰을 이 경남도 안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이끌는 게 이제 관료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도정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쓴 단어를 보면 협치하고 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협치라는 것은 관이 다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사회와 경제 주체들과에게 좀 이끌어 가야 되고 그 핵심적인 것은 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자면 경제부서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부서나 행정부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 실컷 애를 쓰고 공은 딴 사람이 갖고 가거나 내가 밤새 일을 했는데 승진은 뭐 간부만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좀 동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해라. 그리고서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실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 승진을 시켜주겠다라는 당근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그 혁신의 강조점이 결국은 이 공무원들에게 저는 한 말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 이 도정에 계신 이 공무원들은 오히려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담일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뭐 기수와 연공과 서열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가 승진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결국 협치, 협업, 혁신 이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어떤 최고 결정권자의 그 의중을 잘 파악해서 그쪽에 맞게끔 딱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만이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도의사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경제, 사회, 도정 혁신이라는 점에서 그걸 전달을 했고 그것에 부응하고 실적을 내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배려가 있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라기보다는 일단 로드맵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발탁 승진, 특별 승진 인사 일종의 성과제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게 발탁 승진하고 이 특별 승진이라는 것이 성과급이나 성과 이제 제 인사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지사님께서도 협업,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혁신이라는 기본이 이제 도와 도민 이 함께 가야지만이 혁신이 이제 경남도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협업이 이 칸막이 없이 각 전 공무원들이 협업해야도 되지만 그걸 넘어서 경남도민들과도 이제 협업이 돼야 되고 협치라는 것도 결국 이 도민이 도의 주권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공무원이 이런 데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뛰는 분들한테는 좀 발탁 승진이나 특별 승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과급으로 한다면 우리 서로 경쟁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경쟁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로도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결국 도민은 공무원은 도민의 봉사자 역할로서 정말 봉사를 얼만큼 잘할 수 있고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사의 원칙도 그런 협업과 협치 구조 속에 도민과 함께하도록 가는 구조가 되어야지만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 이런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의도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김 지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승진이 특별 승진이든 일반 승진이든 기본적으로 인사, 승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공 서열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그 승진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실적, 업적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정 방향에 맞게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수만 또는 서열만 중시하게 되면 조직은 활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순서가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면 실적과 업적만 중시하게 되면 연공서열이 파괴되면서 사기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정무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관료가 정치 집단화가 되어서 줄만 서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도정 방향에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특별 승진도 3대 혁신의 그 과제에 맞춰서 하되 그래도 최소한 어떤 연공서열은 최소한 정도는 존중이 되어줘야 된다. 두 번째로 실적, 업적 평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실무부서가 하고 과실은 어떤 책임자만 갖고 가는 이런 일이 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부서가 있고 부부서가 있는데 부부서가 열심히 해도 주부서만 다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박성호 부지사도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반혁신적인 인사가 배치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한 정무적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놓고 그 대상자에 맞춰서 특별 승진을 하게 된다면 사기도 진작을 하고 또 반대로 또 공직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승진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 지사는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강조해 왔는데 좀 그동안 구속 전에는 무조건 혁신만 좀 몰아치는 게 그 도정 행보였다면 아까 말했던 이번 혁신전략회의에서는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맞는지
개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추진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추진 방향은 이게 취임했을 때 시작해서부터 이제 뭐 이게 또 100일 기념 이렇게 할 때 어떤 내용들, 도민들한테 발표했던 내용들과 이 도중 100대 과제, 그리고 70일 동안의 고난 대행 체제로 이제 가면서 운영되었던 것이 맥락은 이제 똑같다고 저는 봐요. 보고 이제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들과 대화들 많이 하는 자리도 가지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전 이게 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이제 경상남도로 내려오는데 보면 브라보 경남이라는 이게 광고판이 있어요. 근데 그 브라보 경남이라는 거는 전임 홍준표 지사의 이게 슬로건이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조차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이렇게 완전히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도민들 앞에서는 확실히 뭔가 뭐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직 남아 있고 그런 흔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공무원들과 도지사들이 정말 이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도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힘들게 혁신 전략 회의 하시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결국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민심인 것 같은데 사실 진주에서 오셨지만 진주 참사 이후에 사실 도민들이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심을 돌아가는 이런 행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지사님이 그날 회의에 모두의 진주 참사에 대해서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이다, 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날벼락이잖아요. 그런 날벼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해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더 공분 있게 하잖아요. 피해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잘못했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국가가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원망도 들고 그러잖아요. 경찰 또한 최선을 다했는데 뭐 어떡하라고 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도민의 수장인 도지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을 일선에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굉장히 잘했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화살이 날아갈 것을 적절하게 잘 차단했고 또 민심에 대해서 적극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더 나아가서 피해자 치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 기반한 미래를 제시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진주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구조조정과 그의 여파, 자동차의 문제, 또 조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국가와 어떤 중앙 정부와 연결해서 하나씩 둘씩 보따리가 성과로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심 회복, 신뢰 복구를 위해서 좀 어떤 점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혁신이라는 거는 이게 도지사와 공무원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도민들이 함께 가야 되고, 도민들이 직접 도중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절대 여론이 좀 그런 걸 수렴해서 집행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지사께서 공평사회, 공정사회를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뭐 그것도 좋지만 우리 이제 현 사회, 현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용 국가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포용 사회, 뭐 포용 경남, 그렇지 않으면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균형 경남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이래서 정말 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도민들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왜 더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배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각 이게 지역 뭐 먼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의 그런 정책들도 많이 이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남과 김경수 지사의 위기, 과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기죠. 저는 볼 때 어떤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드루킹 재판의 위기에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분명히 지금 현 정부의 문제지만 집약적으로 우리 경남 경제에 드러난 이 경제 어떤 어려움의 위기, 이 두 개를 만약에 김 지사가 잘 극복해내게 된다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우리는 창원은 뭐니 해도 조선 그리고 철강, 기계와 같은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이 상태 그대로는 위기가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으니까 진짜 스마트 산단이든 뭐든 혁신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약에 김 지사님이 여기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일약 대권 주제 반열에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드루킹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항소심에서까지도 결론이 뒤집어져서 최종적으로 이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위기가 어떤 기회로 대반전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 아주 막중한 지금 어깨에 짐이 놓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예, 정말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복귀 행보가 분주하면서도 묵직합니다. 그간 복잡했던 도정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포착되는 만큼 지금 도민은 비판의 칼날보다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 경남 지역은 비가 내리며 쌀쌀했습니다. 낮 동안 창원 14도, 양산 15도에 머물며 예년보다 6, 7도가량 낮았는데요. 비는 화요일 새벽까지 최고 40mm가 쏟아진 뒤 그치겠고 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너울에 의한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20대 이하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강원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1,000만 원을, 송한중 경기도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632만 1,000원을, 오브라운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주식회사 프롬대의원에서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세한전설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울산백양사 주지명본에서 500만 원을, 충주시청 임직원들이 1,212만 원을, 이근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 선수협회 회장이 1,06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창근 고려아연 주식회사 회장과 임직원들이 3억 원을,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이 1억 원을, 황지환 주식회사 우건 대표이사가 300만 원을, 백복인 주식회사 KTNG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5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0억 원을, 김지연 주식회사 부국화학 대표이사가 500만 원을,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태광그룹에서 2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